수목해충학 향문사 교재 제6장 수목해충의 방제. 많은 수의 곤충이 수목을 먹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에게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해충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충 방제라고 한다. 수목 해충의 방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해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충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해충의 밀도는 번식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온, 습도 등의 기상조건이나 천적 등의 생물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수목은 자연상태에서 긴 시간에 걸쳐 해충의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초본류에 비해 수십, 수백 년 장기간 생육하게 되므로 방어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솔잎 혹파리 피해를 심하게 입은 소나무는 세잎에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잎이 가늘어지고 잎간 전개도 빨라져 솔잎 혹파리 부화유충의 정의행동에 혼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벌레혹 형성에 실패하고 유충의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방어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수목 자체의 활력도가 매우 중요하다. 소나무는 솔잎 혹파리 충령 형성률이 50%를 넘어야 생육이 저해되기 시작하므로 피해에 대한 완충 능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활력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잎을 갉아먹는 해충의 피해로 잎이 없어지더라도 수세가 좋은 수목은 저장된 양분을 바탕으로 자마에서 새로운 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은 저장된 양분이 많지 않거나 없어 새잎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수세가 더욱 악화된다. 해충은 인간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므로 방제를 통해 밀도를 조절하여 수목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림은 목재나 임산물 생산 등의 직접적인 경제성 외에도 공익적인 가치 등의 비경제적 부분이 크며, 생활권 수목은 관상적 가치를 비롯한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경제성 판단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방제를 위한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특히 생활권 도시림은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시간 및 비용 부담 없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수목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한 해충의 방제보다는 인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방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6-1 법적 방제. 최근 국제 교역량과 여행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외래 해충이 유입될 위험이 높아졌다. 대부분 침입종은 변화된 환경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환경에 적응하여 번식이 이루어지면 초기에는 효과적인 천적이 없거나 수목 자체도 새로운 침입 해충에 대한 방어력이 발달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의 주요 수목 해충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침입한 사례가 많은데, 일본에서 유입된 솔잎 혹파리 1929년, 미국 등에서 유입된 미국 흰불나방 1958년, 일본에서 유입된 밤나무 혹벌 1958년 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입 경로가 불분명한 솔잎 깍지벌레는 1963년은 침입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아카시아 잎 혹파리 2002년, 주홍날개 꽃매미 2006년, 미국 선녀벌레 2009년, 갈색 날개 매미충 2010년 등은 비교적 최근에 침입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외래 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6-1 수목을 가해하는 주요 외래 침입 해충, 요게 1회 때부터 3회, 4회 계속 출제가 됐는데, 외국으로부터 비례한 순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에서부터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귤을 가해하고 유입 국가는 미국, 타이완 1910년도에 발견됐고, 그 다음이 솔잎 혹파리, 그 다음이 미국 흰불나방, 그 다음이 밤나무 혹벌, 솔껍질 깍지벌레, 버점나무 방패벌레, 아카시 잎 혹파리, 주홍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가해 수종, 그 다음에 유입 국가까지, 연도까지 이렇게, 꼭 연도는 아니더라도 이 순서는 외워야 될 것 같아. 이세리아 깍지벌레, 솔잎 혹파리, 미국 흰불나방, 밤나무 혹벌, 솔껍질 깍지벌레, 버점나무 방패벌레, 아카시 잎 혹파리, 주홍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이런 순서로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교재 168페이지 밑에 표 밑에 소나무 제선충병의 경우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발생 지역으로부터 2km 행정동 단위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여 국내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식물방역법,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특별법과 같은 법령에 의한 방제를 법적 방제라고 한다. 해충의 침입이나 확산을 위한 법적 방제 방법 외에도 산림 해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찰 방제를 위하여 1968년 1월 15일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사업을 위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실시 규정이 임업시험장 훈령으로 제4호로 제정되었으며 동년 1968년 2월 5일에 세부 실시 방법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방법이 임업시험장 예규 제9호로 규정되었고 동년 2월 16일에 산림병충해 발생 예찰조사 사업규정이 산림청 훈령 제23호로 공포되었다. 또한 2009년 산림보호법 제정을 통한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6-2 물리적 방제 물리적 방제는 온도, 습도, 이온화 에너지, 음파, 전기, 압력, 색깔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직접적으로 없애거나 유인, 기피 하여 방제하는 방법이다. 해충이 생존하거나 정식하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등의 환경 조건이 적정해야 하며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내성 한계에 도달하면 해충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특정한 물리적 조건에 유인되거나 기피하는 성질을 방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리적 방제법 적용을 위해서는 해충의 내성 한계나 유인 또는 기피 조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 6-2-1 온도. 곤충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온도의 변화에 따라 대사와 생장에 영향을 받으며 적정한 온도를 벗어난 한계 이상의 고온과 저온에서는 해충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해충 방제에 적용할 수 있는데 해충의 방제에 적용하는 고온과 저온은 수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살아있는 수목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소나무 제섬충병 피해목의 목재 활용을 위해 벌채된 산물의 중심부 온도를 56도씨에서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전자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벌채 산물 전체 표면 표함을 최저 60도씨에서 1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매개충과 선충의 생육 가능 한계 이상의 고온을 통해 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수확한 밤은 30도씨 온탕에서 7시간 침지 처리로 밤바구미를 100% 방지할 수 있다. 6-2-2 습도. 곤충의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서 90%에 이르면 체구가 작아 체내에 보유할 수 있는 수분량에 비해 체표 면적이 크므로 외골격의 방수성을 통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충의 종과 발육 단계에 따라 습도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며 특히 높은 온도에서는 곤충 병원성 곰팡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업의 시설 재배에서는 높은 온도, 높은 습도 조건을 조사한 후 백강균을 살포하여 방제하기도 한다. 백강균을 살포하여 방제하기도 한다. 솔잎폭파리의 경우 봄철에 지피물을 긁어서 토양이 건조되면 폐사율이 높아지며 수입된 원목을 물속에 저장하면 습도가 매우 높아져 나무 점유, 하늘소류 등 천공성 해충의 방제가 가능하다. 소나무 제섬충병 매개충의 방제를 위하여 용제 가치가 큰 벌채 산물을 열기 건조기를 이용하여 함수율 19%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6-2-3 색깔의 이용. 어떤 종류의 곤충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특정한 파장에 반응하여 유인되기도 하고 기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해충 방제에 이용할 수 있다. 밤에 활동하는 해충은 빛에 유인되는 주광성이 있으나 낮에 활동하는 해충인 진딧물류나 멸구류는 빛의 파장 중에서 황색계에 유인되는 특성이 있어 황색 수반을 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딧물류는 백색이나 은색의 멀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해충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충의 생태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참나무 시드름병 매개충인 광릉 긴나무좀 성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끈끈이 롤트랩은 기계적 방제법의 하나로
과거에는 유인력을 높이기 위해 주로 노란색을 사용하였으나 갈색과 비교하여 유인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노란색뿐만 아니라 갈색 제품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6-2 광능 긴 나무좀의 색깔별 끈끈이 롤트랩 매개충 포획 능력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거는 표를 좀 살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6-2-4 이온화 에너지, 감마선이나 X선, 전자빔과 같은 이온화 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조사하면 해충을 죽이거나 불임화 시킬 수 있고, 조사 후 잔류가 전혀 남지 않아 이를 해충 방지에 적용할 수 있다. 일정량 이상의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하여 해충을 치사시키는 방제는 식물 검역에서 주로 이용하던 훈정제에 비해 처리 시간이 짧고 잔류물이 남지 않아 검역이나 저장 곡물에 대한 방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 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한 방제는 해충에 따라 에너지 조사선량이 다를 뿐 아니라 충태별로도 살충에 소요되는 조사선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온화 에너지는 해충을 죽이기도 하지만 낮은 선량을 조사하면 세포 조직의 기능이 변하거나 특히 생식세포에 먼저 영향을 미쳐 해충의 불임이 유발된다. 이렇게 불임된 개체를 대량으로 현장에 방사하면 자연상태의 개체와 교미 후에도 다음 세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가 경과하면 밀도가 감소되면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곤충 불임 기술, 즉 SIT로 과실 파리류와 가축류에 기생하는 검정 파리류의 방제에 성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모기나 채채파리 방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수목에서는 북방수염 하늘소를 대상으로 감마선과 전자빔을 이용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북방수염 하늘소 수컷의 성충 시기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성충의 수명과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50 이게 GY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50 GY 조사 시 성충 수명이 무처리와 비슷하였으며 알의 부화율이 5% 이하로 낮아져 불임청 방사를 이용한 방제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감마선이나 X선과 같은 원자력 에너지보다는 전기 에너지로만 발생시키는 전자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보면 표 6-4에 북방수염 하늘소 수컷 성충 시기 감마선 조사가 성충 수명 및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무처리일 때 10%일 때 20일 때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표 6-3에 주요 해충의 발육 억제를 위한 충태별 이온화 에너지 조사 가이드라인이라는 표가 또 6-3에 171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각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6-2-5 기타 방제 방법, 방제법. 특정 음파는 해충이 기피하거나 치사하게 되며 해충의 행동을 교란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음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부 위생해충이나 농업해충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목 분야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방법이다. 가마법은 진공펌프 등을 이용하여 압력을 낮추어 해충을 죽이는 방법으로 압력의 조절을 위해서는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상자나 공간이 필요하므로 수목 해충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저장 곡물 해충이나 어류 해충, 서류 및 골동품의 해충 방제에 일부 응용이 가능하나 아직 실용적인 방제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방제법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해충을 살충시키는 방법으로 과거 참나무 시드름병인 광릉긴 나무조물의 방제를 위하여 피해목에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고압의 전기를 흘려보내 광릉긴 나무조물의 성충과 유충을 살충시키는 전기 충격 방지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림 6-1에 참나무 시드름병 매개충인 광릉 긴 나무좀에 대한 전기 충격 방제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6-3 기계적 방제. 기계적 방제는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기계 방제는 비교적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생활권의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청 훈령 1099호 생활권 수목병 해충 방제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6-3-1 포살법. 포살법은 손이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해충의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을 직접 잡아 죽이는 방법으로 과거 솔라방 방제를 위하여 학생들을 동원하여 젓가락으로 송충이를 잡았던 대표적인 포살법 중에 하나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뒷산에 많이 잡으러 갔잖아. 일부 깍지벌레류는 충체가 밀랍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워 소를 이용하여 문질러 제거하고 복숭아 유리나방 유충은 철사를 이용하여 찔러 죽이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 흰불나방, 천막 벌레나방, 동나방류, 매미나방 등은 유충이 성숙하여 분산하기 전에 유충이 집단으로 가해하는 부위를 전정하면 방제가 가능하다. 도토리 거위벌레의 경우 산란 후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수거하면 다음 세대의 발생 밀도 조절이 가능하다. 알 제거는 나무 등에서 산란한 알을 제거하여 밀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분산하여 산란한 해충은 방제의 효율성이 낮아 집단적으로 산란하는 해충의 알덩어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알덩어리는 유충이나 성충에 비해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부화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주로 알로 월동하는 주홍날개 꽃매미, 매미나방, 밤나무 왕진딧물, 천막벌레 나방 등의 해충을 대상으로 하며 알덩이를 찾기 쉬운 겨울철에 방제가 이루어진다. 6-3-2 유살법. 유살법은 해충의 특수한 습성 및 주성 등을 이용하여 방제하는 방법으로 유살물질, 유살기구 등이 필요하며 수목에서는 주로 잠복장소 유살법, 번식장소 유살법, 등화유살법, 페로몬 유살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등화유살법은 광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방제법으로 페로몬 유살법은
해충의 행동적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태적 방제법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잠복소 유살법은 나방류의 유충이 월동을 위해 나무줄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올 때 나무줄기에 볏짚 등을 이용하여 잠복소를 설치하고 유인한 후 봄철 월동이 끝나기 전에 잠복소를 제거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솔라방,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잠복소 소각이 해충보다는 천정류를 더 많이 죽일 수 있으므로 잠복소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번식, 장소, 유살법은 나무 좀류, 하늘소류, 바구미류 등의 천공성 해충이 고사목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의 목질부에 산란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유인목을 설치한 후 성충이 우화하기 전에 박피하거나 태워버리는 방제 방법이다. 소나무좀, 노랑애 나무좀, 노랑무늬 솔바구미는 벌채되거나 고사한 지 얼마 안 된 소나무에 산란하는 생태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유인목을 겨울철에 벌채한다. 소나무 제선충의 매개충인 하늘소류의 방제를 위하여 하늘소류가 산란한 고사목을 제거한 뒤 파쇄, 매몰,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산란 유인목을 설치하고 봄철 우하기 전에 제거하여 밀도를 조절하는 연구 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는 광릉 긴 나무점도 산란 유인목을 설치하여 방제하며 알코올을 같이 놓아서 유인력을 높이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등화유살법은 주광성이 강한 해충 중에 나방류와 같이 날개가 있어 이동력이 있는 성충을 유인하여 죽이는 방법이다. 유화 등 아래에 살충제가 희석된 물통을 놓으면 유인된 해충이 떨어져 살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등화유살법은 나방류의 성충에서 포살 효과가 높지만 해충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지며 피해가 주로 나타나는 유충기에는 적용이 어렵고 대상 해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곤충까지 유인되어 죽는 단점이 있다. 페로몬 유살법은 페로몬을 이용하여 해충을 유인하여 방지하는 방법으로 예찰조사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방제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페로몬은 동일종의 한 개체로부터 다른 구성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신호로 대상 해충만 페로몬에 반응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분석 기술의 발달로 페로몬에 반응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분석 기술의 발달로 페로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흰불나방, 회양목 맥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솔껍질 깍지벌레 등의 페로몬이 개발되어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인 하늘소의 페로몬 방제에서는 페로몬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알코올과 알파 피넨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알파 피넨을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페로몬 유살법은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방제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유기합성 농약에 비해 방제 효과가 떨어지고 해충이 주로 피해를 주는 유충 시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6-3-3 소각법. 소각법은 해충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해충 자체나 해충이 들어갈 수 있는 수목 조직을 소각하여 방지하는 방법이다. 도토리 거위벌레가 산란한 도토리와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이 월동 중인 벌채목을 소각하기도 한다.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각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약한 날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과거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집단으로 모여있는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을 태우는 방지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6-3-4 매몰법. 매몰법은 해충이 들어있는 목재를 땅속에 묻어서 죽이거나 성충이 우아하더라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 방제를 위해 산지 경사가 완만하고 토심이 깊어 흙구덩이를 만들기 쉬운 지역에 구덩이를 만든 후 절단된 피해목을 넣고 50cm 이상 흙을 덮는 방법이 적용된다. 집중호우, 홍수 등에 의해 유실될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그 다음 6-3-5 박피법. 박피법은 목재의 수피를 제거하여 목재에 산란하는 해충의 산란을 저지하거나 수피 아래에서 서식하는 해충을 노출시켜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인 하늘소류는 수피를 물어뜯고 산란하는 생태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박피를 실시하면 산란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부화되어 수피 아랫부분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소류는 유충을 노출시켜 땅에 떨어뜨리거나 조류 등의 천적에 의해 죽일 수도 있다. 나무 좀류나 바구미류 등 수피 아래에서 서식하는 해충의 방제에도 적용 가능하나 살아있는 수목의 수피는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벌채된 목재에만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그렇지, 껍데기 다 박피법이라 해서 살아있는 나무를 껍데기를 벗기는 줄 알았네. 6-3-6 파쇄 제재법.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인 하늘소류는 부화 후 우화하기 전까지 소나무류 목재 내에서 생육하며 특히 월동을 대비하여 목질부 내로 들어가 번데기방을 만든다. 파쇄 제재법은 이러한 피해목을 두께 1.5cm 이하로 잘게 파쇄 제재하여 매개충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파쇄된 산물은 산업용이나 농업용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급적 대형 파쇄기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벌채목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재 가치가 있는 대경목 벌채 산물을 이동식 제재기 등을 이용하여 1.5cm 이하의 두께로 제재하면 매개충의 생육이 불가능하므로 목재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6-3-7 진동법. 풍뎅이류,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하늘소류의 해충은 가해하고 있는 나무에 진동을 가하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습성이 있다. 이 습성을 이용하여 지표면에 천등을 깔고 막대기나 장대로 나무를 흔들어 지표면에 떨어진 곤충을 채집하여 죽이는 방법이다. 6-3-8 차단법. 해충의 이동을 차단하여 방지하는 방법으로 과거 솔리폭파리의 방제를 위하여 우화 시기에 비닐을 피복하여 성충의 우화를 차단함으로써 교미 후 산란하는 과정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하늘소류가 피해목에서 우하하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하늘소류가 훼손하기 어려운 재질의 그물망을 피복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망 피복법도 현장에서 방제에 적용하고 있다.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끈끈이 롤 트랩은 이동하는 성충이 붙어 죽게 하는 포살 효과 외에 우아한 성충이 피해목 외부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벚나무류를 가해하는 복숭아 유리나방은 수피의 거친 부분에 산란하므로 석회와 접착제를 섞어 수피에 발라서 산란을 방지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6-4 생태적 방제. 생태적 방제는 생태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충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 교미, 산란 장소, 은신처 등의 필수적인 조건을 변화 또는 교란시키거나 수목의 생육 조건을 개선하여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충의 구제보다는 해충의 발생이나 가해를 어렵게 하는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주 목적으로 한다. 산림에서는 임업적 방제라고도 하며 농업에서는 경종적, 재배적 방제라고 하는데 해충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생태적 방제라고 한다. 생태적 방제는 해충의 생리, 생태, 행동 등에 대한 깊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화학적 방제처럼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환경 및 인축에 영향이 적은 친환경 방제법이다. 산림의 경우 단순림은 혼효림에 비하여 해충에 의한 피해가 많다. 단순림은 해충의 먹이가 풍부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적류도 단순한 반면 혼효림은 다양한 해충이 서식하지만 천적 자원도 풍부하여 생태계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충의 피해가 단순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혼효림이 낮다 이 말이지. 4-1 내충성 품종. 수목은 자신을 가해하는 해충을 방어하기 위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으며 해충 또한 수목의 방어기작을 뚫고 수목을 공격할 수 있는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목이 해충에 대한 방어 능력을 유전적으로 지닌 것을 내충성이라고 하고, 내충성은 항객성, 항생성, 내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항객성은 수목이 곤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센털, 털, 경피조직과 같은 수목의 형태적 특징이나 기피 물질을 발산하여 해충의 접근을 저지하거나 섭식 자극 물질이 없어 섭식을 유도하지 않는 등의 화학적 특성을 통해 해충의 정착, 섭식, 산란 등의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 항객성은 해충이 초기에 정착을 선호하지 않게 하여 정착하는 해충의 밀도가 낮아지므로 비선호성이라고 한다. 항객성은 비선호성이라고 한다. 둘째, 항생성. 수목이 곤충의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수목의 2차 대사 산물에 의한 독소, 생장 저해 물질과 같은 화학적 특성이나 수목의 과민 반응, 털 등의 형태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노버는 1975년에
식물의 2차 대사 산물 중 테르펜이 뇌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하노버가 1975년에 식물의 2차 대사 산물 중 테르펜이 뇌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테르펜. 리기다 소나무는 솔잎 혹파리의 산란율이 소나무와 비슷하지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리기다 소나무는 솔잎 혹파리의 부하유충이 정착하면 잎의 표피층에서 궤저 현상을 보이고 내피층과 이에 인접한 조직에 수지물질이 충전되면서 일종의 방어층을 형성하여 부화한 유충이 벌레 혹을 형성하지 못하게 정착 1개월 이내에 죽는다. 한객성은 해충이 저항성이 있는 수목을 선호하지 않아 초기의 정착 밀도가 낮음으로 인해 피해가 적으나 항생성은 해충이 정착한 후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거나 성장 속도가 지연되어 피해가 경감된다. 셋째, 내성. 내성은 해충의 가해에 대하여 수목의 생육이 영향을 적게 받거나 피해에 대한 회복 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말한다. 한객성과 항생성은 수목에 대한 곤충의 반응인 반면, 자, 177페이지 맨 끝에 한객성과 항생성은 수목에 대한 곤충의 반응인 반면 내성은 곤충에 대한 수목의 반응이다. 내성은 해충의 수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한객성이나 항생성에 비하여 소극적 의미의 수목 뇌충성 요인이다. 내성은 해충의 수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한객성이나 항생성에 비하여 소극적인 의미의 수목 뇌충성 요인이다. 뇌충성을 이용한 방제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고 비용이 적게 들며 다른 방제법의 효과에 영향을 적게 미치므로 다른 방제법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뇌충성은 모든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기는 힘들고 특정한 해충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방제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밤을 가해하는 밤바구미의 경우 우화채성기가 9월 상중순으로 9월 10일 이전에 성숙 최성기에 도달하는 조생종은 중만생종에 비해 밤바구미 가해를 회피할 수 있어 피해가 적은 반면 복숭아 명나방은 밤을 가해하는 이화기의 발생 시기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으로 조생종 밤의 피해율이 높다. 또한 뇌충성 품종을 육종하기 위해서는 뇌충성인 유전자원의 선발과 육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해충도 이외에 이에 적응하는 생태형이 출현하기도 한다. 밤나무 혹벌은 1958년 충북 제천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재래종 밤나무에 큰 피해를 주어 196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도입된 저항성 품종과 국내에서 육성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였으나 1978년에 이들 뇌충성 품종에서도 벌레 혹이 관찰되면서 저항성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위 생식을 하는 밤나무 혹벌이 우연한 기회에 뇌충성 밤나무를 가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4-2 생육
환경의 개선. 수목의 수세가 건강하면 쇠약한 나무보다는 해충에 대한 내성이 높으며, 특히 나무 종류는 수세가 쇠약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므로 수목의 수세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목을 이식한 초기에는 뿌리의 활착이 좋지 않고 활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 건조 등의 환경 조건에 민감해지고 나무 종류 등의 천공성 해충에 대한 내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식 초기에는 집중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경수의 경우 생육 공간이 협소하고 양분이 부족하여 수세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양분 공급을 실시하면 수세가 보존되어 해충 피해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다. 박쥐나방의 경우 어린 유충 시기에는 초본류의 줄기를 주로 가해하나 성숙하면서 수목을 가해하므로 수목 주변에서 제초를 실시하면 유충의 생육이 어려워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목병에서 잣나무 털녹병의 송이풀이나 향나무 녹병의 배나무가 잘 알려진 중간 기주인 것처럼 진딧물의 일부는 세대의 완성을 위해서 중간 기주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중간 기주를 제거하면 해충의 밀도를 낮출 수 있다.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번식처를 사전에 제거하여 해충 밀도 증가의 원인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소나무 좀 후식 피해의 경우 충체가 노출되지 않아 방제가 매우 어려운데 번식 장소 주변에는 있는 쇠약목이나 고사목을 사전에 제거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6-4-3 숲가꾸기. 산림에서 숲가꾸기를 통하여 숲을 관리하면 숲 바닥에 도달되는 햇빛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키 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생태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잎목이 건강하게 자라 해충 피해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천적 자원이 형성되어 건강한 숲이 된다. 솔잎폭발이 피해 임지에서 인분의 밀도가 낮으면 피해도와 관계없이 수세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6-5 생물적 방제. 이거는 다음 좀 쉬었다가 하고, 표 6-5에 중간 기주가 있는 수목가의 주요 진딧물류. 해충명 중간기주, 중간기주 체류 기간, 주요 가해 수종, 주요 산란 장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각자 표를 그려서 몇 번 써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나무도 가끔 보약을 많이 먹여줘야지 벌레가 덜 달라든다, 이런 결과예요.